예, 안녕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현후 대리입니다. 일단 연간 개최되는 채용 박람회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 이제 2023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직접 오프라인으로 구직자분들을 뵙게 되면서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정보 취득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취업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한국소장공사의 현황과 채용 제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장공사 K워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소장공사의 영문명이 K워터, 코리아워터의 약자죠. 이제 그만큼 국내 유일의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이제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과 관리,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물복지를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워터의 기관 연역인데요. 이제 1967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현재까지 약 이제 55년 이상 이제 기업이 존속해 왔고 댐, 광역성수도, 지방상수도와 같은 이제 건설 관리 업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미, 창원, 여수 등과 같은 산업단지 조성에도 참여를 해왔고 해외 사업,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워터시티와 같은 다양한 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직자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는 2018년부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눠서 진행을 하던 수량, 수질, 재해관리 등 이제 물 관련 업무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실현이 되면서 K워터는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단순하게 수자원의 건설관리 업무가 아닌 물 환경 가치를 중시하면서 다양하게 업역을 확장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2021년에는 ESG 경영 선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기업 운영의 전력을 100% 충당을 하는 이제 캠페인인 글로벌 아리백에도 공공기관 최초로 가입을 하는 등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가지고 기업 트렌드를 맞춰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K워터의 인원 및 조직 현황입니다. 2022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 총 6,58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원 7명 그리고 이제 일반직, 운영직, 전문직, 특정직, 실무직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직이 그냥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 대졸 수준 공채로 입사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직은 고졸 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학위나 경력 등을 보유하신 분들을 업무나 연구를 전문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3% 그리고 그 외에 특정직과 실무직이 5%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는 5개 부문, 3개의 본부, 35개의 처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본부와 16개의 처센터 그리고 82개의 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지도를 지금 보시면은 본사인 대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유역본부, 금강유역본부, 그리고 영산강, 삼진강 유역본부, 그리고 낙동강 유역본부로 총 4개의 유역본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은 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채용을 진행을 할 때 유역본부 단위별로 채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역본부 단위로 입사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해당 유역본부 내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 본인의 거주지라든가 또 이제 향후 직장 생활을 하실 곳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워터의 전략 체계입니다. 뭐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 비전, 슬로건, 핵심 가치 그리고 경영 방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필기 전형을 볼 때 K워터 수행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는 적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다. 특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핵심 가치,
포용, 안전, 신뢰, 도전과 같은 경우에는 케이오트의 인재 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 물복지를 실현을 하는 가치, 그리고 신뢰와 같은 경우에는 민첩한 소통과 그리고 청렴을 실현하는, 그리고 안전 같은 경우에는 물재해를 예방을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도전은 창의적이고 과감한 그런 혁신을 통해서 물관리 미래를 개척하는 정신,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 기관이 인재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작성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각 자기소개서 문항별로 핵심 가치를 연결시켜서 인재상과 부합하게 작성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좀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한국소장공사의 연봉 및 복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입사원 초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급 미포함된 금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약 4천만 원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결혼과 출산이나 뭐 장례와 같은 이제 경조사 같은 것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의 사업소 특성상 전국 지방에 좀 다 산재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거주하시는 곳과 그리고 소속 부서가 동일 생활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합숙소도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석박사 과정이라든가 뭐 전문가 과정, 어학 과정 등 이런 국내의 파견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뭐 자녀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 복지 포인트 등 다양한 기타 지원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이제 케이오트의 채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채용을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뭐 일반직, 전문직, 운영직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네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투명한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에 이제 NCS 문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요 저희가 기출 문항들을 공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채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출 문항들을 일부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셔서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구나라고 하면서 풀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 공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점수라든가 그리고 영역별로 뭐 예를 들어서 NCS에서도 의사소통이 몇 점인지, 뭐 수리가 몇 점인지 그렇게 본인이 득점한 점수를 개별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또한 합격선 또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까지 하실 수가 있고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끝나고 나서 면접 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피드백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면접 전반에 대해서는 뭐 이런 강점과 약점이 보였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피드백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직렬이든 기술 직렬이든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이제 서류 전형에서 보고 있고요. 필기 전형에서는 직무 능력 평가, 흔히들 얘기하는 전공 시험을 보고 있고 면접에서도 직무와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PT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회 형평 채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기관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양성 채용 목표제나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당연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사회 배려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산점을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케이오트의 이제 일반직인데 일반직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대졸 수준 공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대졸 수준 공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입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토익 기준 700점 이상. 토익 기준 700점 이상만 갖추고 있으면은 뭐 연령이든 학력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 프로세스는 입사 지원 이후에 1차, 2차, 3차 총 3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어학 성적과 직무 관련 자격증을 측정을 하게 되고 2차 필기 전형에서는 NCS와 직무 능력 평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직무 능력 평가 안에 약 25% 비율로 케이오트 수행 사업이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케이오트 수행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교재를 별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재 안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을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직업 성격 검사를 응시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기술서를 제출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자격 접부 판정을 거친 다음에 합격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각 전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서류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어학과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기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학 성적 90% 그리고 자격증 1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학 성적 80% 그리고 이제 기사 자격증 20%를 반영을 하는데 요거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 자격증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공고문 찾아보시면은 인정 자격증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고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 같은 경우 이제 선발 예정 인원의 서류 전형에서 50배수를 선정을 하게 되고 기술 직렬 같은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0배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체험형 인턴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3개월 근무를 하고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시죠. 근데 체험형 인턴을 수료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5에서 10% 정도의 가점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유효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직무 능력 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반영 비율은 50대 50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NCS가 70% 그리고 직무 능력 평가 30%였는데 이제 직무 능력 평가 비중이 50대 50으로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문항 수도 직무 능력 NCS는 40문항 40분 그리고 직무 능력 평가도 40문항 40분인데 원래는 여기 이제 30문항 30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중이 올라가면서 40문항 40분으로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필기 전형을 통해서 선발 단위별 선발 예정 인원의 약 2에서 5배수 정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드릴 수 있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4가지 영역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역별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있는 영역을 좀 먼저 풀고 이제 자신이 없는 영역은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능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부터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수행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습량이 좀 확보가 되어야지 합격선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기 전형을 마치게 되고 나면은 필기 전형 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직업 성격 검사를 응시를 하게 하고요. 흔히 이제 인성 검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자기 기술서를 제출을 하게 합니다. 문항수가 이제 직업 성격 검사는 이제 문항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검사 시간을 1시간 내외로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 응시를 하실 때 만약에 이제 직업 성격 검사를 응시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다음 전형이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되고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할 뿐 별도로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항상 좀 답변을 솔직하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과지를 보면은 신뢰도가 낮음으로 뜹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면접관들이 참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다 제공이 됩니다. 면접관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부담 없이 솔직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답변을 한다는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기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입사 지원하는 시점에 자기 소개서를 제출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지원자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좀 그게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자기 소개서를 써서 제출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필기 전형을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기 기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부터 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 분야와 관련된 경험이라든가 경력 또는 교육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이제 편의성을 제고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면접 전형인데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직무 PT 면접과 역량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15분 전에 저희가 PT 주제를 전공, 지원, 직렬에 맞춰가지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A4 용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5분 동안 준비를 하십니다. 뭐 이렇게 펜으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딱 준비를 하고 나서 바로 면접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PT 면접에 대해서 발표를 한 5분 내외로 진행을 하시게 되고 이에 대한 후속 질의 응답으로 면접이 진행되게 됩니다.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재상에 부합을 하는지
대한 여부들을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PT 면접과 관련해서 팁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이게 K-워터의 이슈나 정책 그리고 주요 사업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문항을 이해하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전공 지식과 그리고 K-워터의 현황을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술서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기술서를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자기 기술서도 또 보다 보면은 이게 좀 과장해서 사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면접관들께서 면접을 하시다 보면 다 티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 경험과 연결시켜서 솔직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면접 때 활용이 되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전문직 채용입니다. 전문직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 직무 A와 직무 B로 되어 있는데 연구 전문직과 업무 전문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말 그대로 연구 전문직과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의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 업무 전문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직 채용 프로세스는 이제 입사 지원 같은 경우에 해당 채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경력이라든가 별도의 석박사 이런 학위 같은 거를 좀 가지고 계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전형으로 필기를 치게 되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객관식 시험과는 달리 주관식으로 내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요. 논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 전형으로는 일반직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전문직의 지원 자격입니다. 이제 직급 같은 경우는 뭐 원급, 선임급, 책임급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격 요건 같은 경우는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학위라든가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뭐 학사라고 지원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학사 취득 후에 관련 경력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책임급을 보면은 1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채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선발 단위별로 인정되는 학위라든가 경력 관련된 증명서 이런 이제 취득일이나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채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졸 채용, 운영직 채용입니다. 운영직 채용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 지원이 최종 학력이 고졸 또는 고졸 예정이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입사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사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1차 전형, 이제 필기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NC에서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그리고 직무능력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직무능력 평가라고 하면은 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 수준으로 해가지고 직무능력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기 전형을 통과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직업 성격 검사를 응시를 하셔야 되고 자기 기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면접이 진행이 되고 면접 진행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직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격 촉부 판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체험형 인턴입니다. 체험형 인턴 채용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 지원 기준은 일반직과 동일하게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토익 기준 700점 이상만 되면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체험형 인턴은 1차 전형 서류와 2차 전형 면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제출을 이제 입사 지원할 때 하셔야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 AI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학과 이제 일반직 채용과 마찬가지로 어학 플러스 자격 측정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자기소개서 AI 평가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우수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해당 지원하신 직렬과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AI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계량적인 요소를 통해서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게 되고 나면은 2차 전형 면접이 진행되는데 면접도 AI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응시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상황별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이제 AI가 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역량을 평가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자격 적부 판정을 거쳐서 합격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체험형 인턴은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할 때 보통 3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입사를 하시면은 이제 근무를 하시고 근무를 마치는 시점에 근무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 평가 시에 90점 이상으로 수료를 했을 시에만 향후 일반직 공채 때 사료전형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이제 참고로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채용했던 규모와 그리고 경쟁률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2022년도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좀 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뭐 한 400명 수준에서 이제 200명 중반대 수준으로 채용을 항상 해왔고요.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명에서 30명 내외, 그리고 운영직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4, 50명 정도 수준으로 채용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 일반직 일반 공채를 기준으로 전형별 경쟁률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1차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행정기술과 이제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죠. 그래서 약 이제 30에서 50배수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세요. 총 합하면은. 그래서 약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2차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선발 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에서 5배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경쟁률은 행정은 20대1, 그리고 기술은 작년 같은 경우 7.7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3차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2점 중반대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게 됩니다. K워터에 대한 정보가 좀 궁금하시면은 다양한 이제 접속해서 보실 수 있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 블로그나 웹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좀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과 다양한 내용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통해서 보셔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K워터 채용 현황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졸 필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NCS랑 그 직무 중에 정수 뭐 자격증에 대해서 물어본다 했잖아요. 예. 그럼 직무별로 뭐 전기라고 하면 전기에 대한 전공의 그 문제는 안 나오는 건가요? 이제 전공별로 사실 문제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이라는 자격증이 이제 저희가 고졸 운영직으로 입사를 했을 때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요 안에는 세부 전공으로 따지면은 뭐 전기와 관련된 내용, 기계와 관련된 내용, 뭐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게 정수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올해 채용 인원이나 일정에 대해 발표된 게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직 채용은 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 공채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미 공고가 나갔고 다음 주에 면접 전형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직 채용은 이런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운영직 채용, 그 고졸 운영직 채용은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정확한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일반직 채용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이제 뭐 사회 형평 채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일정이나 뭐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 어학이 80%를 차지를 하던데 네. 21년 7월부터 이제 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과 이제 22년에 새로 입사하신 분들의 혹시 역량 차이가 좀 유의미하게 있나요? 어학을 80%나 볼 정도로? 어학 80%, 그러니까 어학을 80% 비중을 차지하고 직무 능력이 20%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직무 능력의 비중이 좀 작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약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게 네. 느끼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 20%를 차지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계량화를 해가지고 점수로 환산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순위를 세우게 되는데 사실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 없으면은 서류 합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학이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 직렬별 이제 본인의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채용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충분히 그 비율로도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직무와 관련된 자격이 없었는데 그냥 입사 지원만 하면 다 필기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제 전공과 관련된 직무 지식을 많이 갖추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비율이 그렇게 표면상으로는 보이지만 충분히 직무 능력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최근 2에서 3년간 기술직 중 지질직은 TO가 없었는데 향후 혹시 공채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지질 직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채용 계획은 아직은 뭐 나온 거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지질 직렬만 좀 그 일반 직책에서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별도의 TO가 지금 나오지가 않는 부분이어서 그랬던 거고, 아직은 별도로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지질 직렬 같은 경우에.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